볼게요. 내일까지는 문제 푸는 거 숙제 없고 있지만 다 볼 거예요. 한꺼번에. 아니, 5바닥 되나? 3바닥 되나? 그러지? 네, 오늘은 그냥 기본적인 개념 설명만 그냥 충실하게 듣고 너희 정리? 내가 조금 이거를 맞춰놨는데 자, 우리가 니네가 내년에 선택하는 과목을 선생님이 봤는데 내년에 세 과목을 하죠. 세 과목을 하는데 조금 지금 현재 선생님이랑 조금 체제가 바뀐 게 옛날에는 지금 이제 1학기, 2학기 이렇게 수원 그 다음에 수투 이런 걸 했거든요. 그 다음에 통념 과목이 여기 있어. 통념 과목이 뭐냐면 1년 동안 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 통념 과목으로 지금 수시에는 남부는 기하를 하는데요. 대부분의 지금 확률과 통계라는 걸 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확통을 진행을 하는데 이걸 1년 동안 나가거든. 근데 니네는 이제 이게 이제 이름이 대수로 바뀌었거든. 내용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미적분 원 이렇게 이름을 바꿔놨어요. 그리고 요거를 통영 과목으로 실어놨는데 니네는 전부 다 2학기 때만 기하를 하게끔 하더라고. 그리고 이게 진로 선택 과목인 거야.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 D로 나오거든요. 근데 너희가 고3 때 융합 선택 과목이라는 거랑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거랑 주로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등급제가 나오는 일반 선택 과목들이 조금씩 줄어. 그러니까 공부의 부담을 좀 적게 해주자 이런 뜻이야.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 등급으로 나오기 때문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해서 몇 점 이상만 나오는 A 약간 절대 등급 개념이야. 그리고 융합 선택 과목도 마찬가지로 절대 평가적인 부분으로 해서 너희들 이제 통지표 생기고 나중에 낼 때는 원점수, 그 다음에 등급, 그 다음에 A, B, C, D 이렇게도 나오고 A, B, C, D랑 절대평가랑 뭐 해서 다 같이 나오긴 하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옛날에는 1.5, 1.5였는데 니네는 1, 2가 됐어. 그러니까 하반기 때가 더 부담스러워진 거야. 그리고 고3이 됐을 때 1학기 안에서 필수 선택으로 확통, 그 다음에 진로 선택으로 미적분 투 이렇게 선택을 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과적 성향을 갖고 있는 친구들부터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확통은 다 공통이니까 확통을 고2 때 하는 건 아니고 고3 때 하는 것 같은데 어쨌건 이게 지금 선택 과목을 이렇게 한 사람들 같은 경우 또는 학교에서 거의 뭐 반 강제로 그렇게 시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 결국에 이제 니네가 이제 기하라는 걸 하게 됐어. 내년에 기하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 기하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전부 다 도형 파트에 해당이 될 거야. 그러니까 도형이다라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평면 도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삼각형은 직선 3개가 만나서 생긴 도형이니까 삼각형을 우리가 지금 계속 전과적 파트, 직선 파트 할 때도 삼각형이 계속 언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삼각형이랑 도형 안에서 얻는 점이나 그 다음에 삼각형을 만드는 원리에서 직선 3개를 구해서 교점을 구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기하는 도형을 배우는 방안이에요. 그러니까 평면에서부터 입체까지 다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에 대한 어떤 성질을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형에 대한 특징과 성질은 이미 다 중학교 때 배운 게 끝이야. 우리가 고등학교 때 올라와서 새로운 도형을 새롭게 배우지 않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때 올라와서 배우는 도형은 뭐냐? 라고 얘기를 한다면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의 도형의 성질 이라는 것들이 있어. 도형의 정의, 도형의 성질.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는 기본 상식처럼 알고 있는데 그것을 수식화하여 연산으로서 풀어보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도형을 수식으로 만들어서 이미 풀고 있는 거야. 3대5로 내분하는 점도 공식으로 외웠고, 무게 중심이라는 것도 공식으로 외웠고, 선분이나 직선이라는 것도 공식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형식, 틀을 가지고 있잖아. 언니 이해하니? 그런데 우리가 평면 도형은 아니라 다각형과 원으로 구별이 되지거든요. 그 다음에 입체 도형은 다면체가 뭔지 알죠? 다면체와 회전체로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는 원과 회전체라는 거에 대한 새로운 도형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형이라는 걸 배우는데 그 도형을 수식화하는 과정을 배우지 않아요. 원의 정의가 뭐야? 한 점과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모임, 점의 자취예요. 이 정의, 한국말로 써져 있었던 이 정의를 수식으로 냅다 가르쳐주는 거야. 우리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 뭔 얘기인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수식으로 만들어진 도형을 연상하여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거야. 그 필요한 것들이라는 거가 길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점이 될 수도 있고, 넓이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도형의 식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걸 하는 거야. 그럼 나중에 기하를 할 땐 이런 도형을 배운 근본 개념에다가 이따시만큼 쌓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운 도형은 점, 직선, 원, 도형의 대칭이 동제, 평행이동 이렇게 딱 4개 나는데 요 정도만 배우고 나서 얘네들이 다 파생이 돼가지고 이따만한 그러니까 내용을 얹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따만한 내용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벡터라는 개념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기하를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이제 뭐냐면 벡터 개념인데 이 기하는 평면 도형을 좀 넘어서 입체 도형을 다루는 기본 베이스를 배우는 거예요. 입체 도형도 수식화하는 작업을 배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하를 할 때 기하는 100% 도형을 수식화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우는 거고 우리가 방정식과 함수에 대해서 배운 근간을 집중적으로 이따만한 모든 함수에 다 적용해서 배우는 게 바로 미적분이야 얘들아. 뭔 말을 하는지 알겠니?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가 되게 탄탄하게 잘 스며들어져 있지 않으면 위에다가 쌓을 수가 없어. 기초 공사가 안 돼 있으면 건물이 무너지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하라는 걸 하는 데 있어서 기본 베이스를 배우게 되는데 지금 잘 배워두면 나중에 기하를 할 때 훨씬 받아들이는 게 이해가 쉽고 빨라. 그러니까 매년 요맘때잖아. 1년 후잖아. 그럼 기하만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기하랑 같이 더불어서 학교 시험에서 뭘 봐? 미적분이라는 걸 보잖아. 근데 얘가 되게 어려워. 이 미적분이라는 거가 결코 쉽지가 않은데 미적분이 또 수능에서 이게 상당한 난이도로 출제가 되거든. 그러니까 너희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기하랑 미적분 2는 특정 대학에서 뭐 특정 대학으로 얘기하겠지만 거의 대부분 인서울 한 모든 대학에서 가산점이나 필수 스펙 과목으로 지정할 수가 있게 돼. 그러니까 니네가 그거를 안 하면 손해야. 이렇게 된다는 거지. 우리가 이 원을 배우는 거는 너희가 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냐면 2차 곡선이라는 걸 배우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놓고 있어요. 2차 곡선이라고 써놨다라고 해서 2차 포물선만 말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2차 포물선이 사실은 해당이 돼. 1차 곡선 할 때 1차 직선이 형태, 1차식은 1차 직선에 대한 형태 뭐 이런 거라고 얘기하는데 2차 곡선이라는 것들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워요. 원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이 기하 파트에서는 원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긴 게 타원이고요. 타원과 성질이 조금 반대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게 쌍곡선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포물선을 배워요. 자, 요렇게 배우는 거에 얘네들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원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에서 배웠던 모든 기본적인 이제 앞으로 나갈 모든 내용이 다 타원에서 나와. 다. 그러니까 원이 조금 찌그러진 게 타원이거든.
그러니까 조금 찌그러지게 타원일 뿐이지 사실은 문제를 푸는 기본 근간적인 거가 아예 다르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내가 원을 망했어.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원 파트를 지금 여름방학이잖아. 공부를 안 하고 팽팽히 놀았어. 그럼 걔가 나중에 2학년이 됐을 때 얘네들을 할 때 원 파트가 기본이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야. 저 그거 모르는데요? 저 그거 모르는데요? 계속 이렇게 되는 거야. 이 2차 곡선이라는 얘기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직선하고는 다른 개념인데 왜 이렇게 다르다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배운 게 음함수예요. 그러니까 함수가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음함수 마이너스 음함수. 그래서 왜 우리가 양지, 음지 이런 얘기 하잖아. 양지가 뭐야? 햇빛이 비치는 그늘을 음지 뭐 이렇게 얘기하죠. 알아? 그런 얘기? 응? 그래서 음함수는 함수가 아니에요. 함수가 아니라는 거는 함수의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함수의 조건은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죠. 정의역의 모든 애들이 화살표를 날리되 양다리를 걸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것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원이라는 애가 있는데 원을 좌표 평면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이렇게. 좌표 평면에다 갖다 놨더니 어떤 임의의 점 x값에 y값이 두 개씩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함수는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2차 곡선이라는 걸 배우고 처음으로 음함수에 해당하는 도형, 음함수에 해당하는 도형에 대하여 배우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둬야 돼요. 일단 이게 기본적으로 너 원 왜 배워?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동그라니까 배워요. 뭐 이런 개소리를 하면 안 되고 너 원 1학년 때 왜 배웠어? 이렇게 물어보면 기하의 2차 곡선에 대한 기본 상식적인 거를 배우기 위해서 원을 다룬 것 같아요. 뭐 이렇게는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응? 자, 우리가 원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원에 대한 정의는 초등학교 때부터 삼각형의 정의가 뭐예요? 세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 이런 거 하죠? 육각형의 정의가 뭐예요? 6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 이런 거 하잖아요. 원의 정의는 한 점으로부터 어디?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주치 이게 바로 원의 정의예요.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 이것을 우리는 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정의에서부터 식을 수식 이 정의를 한글로 되어 있는 얘를 숫자에 대한 식으로서 표현하는 이 과정은 우리가 지금 안 배워요. 이 한글에서 이 정의에서 이 수식으로 넘어오는 과정에 대한 증명처럼 배우는 게 바로 기하에서 벡터 방정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돼요. 그걸 수학자들이 다 해놓은 거야. 얘들아. 니들한테 해 이렇게 하지 않아. 그리고 이과를 가서 나중에 공대를 가려고 하는 애들한테 이 기본적인 걸 그래도 고등학교 때 알려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기하라는 선택 과목에다 넣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를 갈 거야. 또는 국어국문학과를 갈 거야. 그런데 그래서 여기로 넘어오는 이 과정이 걔는 궁금해? 안 궁금해. 전혀 안 궁금해. 그러니까 나는 이게 궁금해. 그럼 나는 이과야. 근데 얘는 이게 하나도 안 궁금해. 그럼 걔는 문과야. 약간 성향이 그냥 이거를 잘 사용하면 돼. 뭔 얘기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우리가 원이라는 것에 대한 기본 형식, 원의 방정식. 그냥 함수란 말을 쓰지 못해요. 원의 방정식의 모양, 원에 대한 수식이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형이 있고 이 도형을 좌표평면에다 저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린다고 해서 무조건 함수가 아니야 얘들아. 그래프는 그려지는데 함수가 아니어도 그려질 수가 있는 거야. 그래프를 나타낼 수 있는 표준형이라는 게 있어. 자, 일반형은 방정식의 형태로 쓴 걸 말해요. 방정식의 형태로 썼는데 x도 2차고 y도 2차예요. 그 다음에 개수가 1대1의 공통보여야 돼. 그러니까 너는 플러스, x는 플러스고 y는 마이너스이면 안 돼. 둘이 부호가 다르면 안 돼. 그 다음에 1차 항의 개수의 상수항이 붙는 형태를 우리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냐고? 수학자들이 다 알아서 증명해냈어요. 그래서 그런 거가 궁금하면 나중에 이제 기하를 해보면 되는데 기하를 안 하고 일도 안 궁금해. 그럴 수 있어. 우리는 이걸 가지고 문제를 잘 푸는 것만 일단은 보일 때 배우는 거야. 일반형에서 아까는 선생님이 중요한 게 얘기한 게 뭐라 그랬어? x, y 모두 1차식이고 1대1의 개수 b를 가져야 돼. 그러니까 부호도 동일해야 된다 얘기한 거야. 3, 3, 5. 만약에 여기가 4, 여기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잖아요. 뭔 얘기인지 이해했어? 그러면 원이 안 나와요. 내 말 이해됐지? 나중에 이제 그런 거 배우는데 뭐 지금 알 건 없어요. 자, 표준형은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친 거예요. 맨 마지막에 상수항이 결국에 원의 반지름을 의미하게 돼. 그러니까 얘를 하나 금방 들어서 얘기를 해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해봅시다. 요거 가지고 표준형 만들어봐. 그러면 우리가 x는 x끼리 묶고 y는 y끼리 묶어서 표준형을 쓰면 돼요. 우리 표준형으로 고치는 거는 중학교 3학년 때 이차함수 할 때부터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에 바로 넣는 치고 y제곱 플러스 4y에 바로 넣는 게 쳐서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얘기해요? x 마이너스의 완전 제곱식,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나왔어요. 그 다음에 y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4 나왔어요. 알겠어요? 그럼 마이너스가 얼마네요? 6대죠. 그래서 이 형태 버전으로 쓰게 되면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을 6 이렇게 표준형으로 고치게 되는데 이 표준형에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얘는 완전 제곱 시간이 0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애들. 완전 제곱 시간이 0이 만들어주게 해주는 x 값과 y 값을 묶어서 우리는 이 원의 중심 좌표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상수항 하나만 얹어놨죠? 이 상수항이 바로 r, 원의 반지름의 제곱값이에요. 그래서 r은 원의 반지름이 된다. 그러면 얘는 중심좌표가 어떻게 되니? 원의 중심좌표가 어떻게 돼? 그러면 1,2고요. 원의 반지름은 루트 6입니다. 이렇게 돼요. 이게 원점 지나가 안 지나가 말이야. 그러니까 냅다 내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머릿속에서 이렇게 막 돌아가서 계산이 되져야 돼. 원점 안 지나요. 얘 3, 4분면 지나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냐면 봐봐. 우리가 어떤 뭐라 그러더라? 짬밥이라고 그러나? 짬바라고 그러나? 뭐라 너희들 요즘 우리 때는 짬밥이라고 그러는데 얘네들은 짬바라고 그러나? 짬바라고 그러나? 짬바라고 그러나? 1,2가 원의 중심이야.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루트 5지. 그러니까 루트 6의 반지름이면 여기서 중심을 찍어서 루트 6이면 원점을 지나서 그래. 더 길게. 내 말 이해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린다. 이런 거예요. 알겠어요?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표준형에서 얘네들을 따기 위해서 얘네들을 찾기 위해서 지금의 과정
붙여서 반지름까지 얻어내야 되는 이 과정을 해야 되는 건데 선생님이 그냥 보여준 거예요. 이 과정을 일일이 하면서 우리가 중심좌표를 따고 반지름을 따지 않아요. 중심좌표와 반지름을 딸 때는 이 짓을 다 일일이 안 해도 이제 빨리빨리 할 줄 알아야 되고 그걸 굳이 속성법이라고 해서 암기를 해야지만 된다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노가다 뛰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얘기를 해줄 거야. 중심좌표의 X좌표의 중심좌표는 1장의 개수의 반띵 하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의 반대고예요. 그걸 이제 말로 쓰면 공식으로 이제 써주면 일반에서 중심좌표로 넘어가는 이 중심좌표 값은 1차의 개수는 x개수 말하는 거예요. x개수의 반띵의 반대고가 중심좌표 x좌표가 되고요. y개수 반띵하면 플러스 2죠. 플러스 2에 여기 마이너스 2였는데 여기 잘못 썼네요. 마이너스 2 반띵의 반대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반지름 제곱값은 요 상수항이죠. 그죠? 요 상수항은 어떻게 한 거냐면 니꺼 반띵의 제곱, 니꺼 반띵의 제곱에 상수항을 더해서 2항씩 준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중심좌표 반띵 제곱, 중심좌표 반띵 제곱 해놨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중심좌표들 찾은 거 제곱해서 합친 거에다가 목면적이니 누구도 더해 상수항 C도 더해야 돼요. 알겠죠? 상수항 C까지 다 더하면 마이너스 값으로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응? 거기에다가 루트 씌워야 반지름이 나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하니? 그러니까 얘는 C가 넘어가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상수항을 더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결국에는 상수항을 더해서 넘어가면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너희 그 개념 풀어 봐봐. 몇 쪽이지? 35페이지에 맨 위에서부터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고 중간 짬박이에 일반형이라고 나오는 거 보이죠? 자 거기 맨 끝에 중심좌표 제곱을 하면서 상수항을 뺀다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죠? 그리고 그 밑에 줄에 개수가 1대1인 양수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이게 어차피 2항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얘는 어차피 다 양수가 전환이 되니까 상관이 없는 건데 상수항은 빼준다라고 해야 돼요. 이게 원이 되려면 반지름이라는 거가 이렇게 수치로 표현이 되어야 되잖아요. 얘들아. 반지름이 0 그러면 0.1이라고 얘기해. 0.1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값이 항상 0보다 커야지만 반지름이 존재하는 원의 형상을 갖게 돼요. 뭔 얘기인지 알겠니? 그 다음 두 번째. 자, 우리가 지금 원의 방정식에서 이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분별을 좀 하게 된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원의 식을 찾아내는 방법들이 좀 있어. 원의 방정식을 만드세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특수한 원이라고 말하기는 좀 아니고요. 우리가 x축, y축에 접하는 원을 우리가 식으로 좀 빨리 써보자 라고 얘기해. 첫 번째 x축에 접하는 원 이런 거 말할 거예요. x축에 접한다. 자, 접한다, 들러붙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이 a, b거나 그죠? 이 원의 중심을 a, b라고 하는데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a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b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b 값이 곧 r 값이 되죠. 반지름 값이 돼요. 첫 번째는 내가 지금 x축에 접하는 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x축에 접하는 원은 식을 어떻게 쓰면 될까?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맞는데 반지름이 하필이면 y좌표와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r이 b값이 된다. 원래 절대값 쓴 거거든요. 절대값의 제곱인데 어차피 제곱하면 다 양수되니까 그렇게 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 반드시 식이 이렇게 고정부호 되지 않아요. 고정부호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그림을 몇 사분면에다 놓고 그렸어? 1사분면에다 놓고 그렸어. 1사분면에 놓고 그렸으니까 좌표가 A, B가 둘 다 양량이야. 뿔뿔이니까. 양량이어서 양수에 대한 값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로 써준 것 뿐이야. 만약에 얘가 2사분면에 있으면 부호는 맞뿔이잖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의 중심좌표가 나올 수 있게 꼴마로 적어주는 게 니들이 해야 하는 기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걸 부호로 헷갈리면 안 돼.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번에는 원이 이렇게 y축에 적혔어. 자, 원이 y축에 적혔으면 이제는 중심좌표에서 a, 자, 여기는 똑같이 a가 되겠죠? 여기 a, b가 이만큼 좌표가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원의 반지름이 x좌표와 똑같죠? 그래서 이번에는 y축에 접하는 원을 식을 써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중심좌표는 똑같이 a, b라고 쓰겠죠. 자, 지금 내가 그린 게 4사분면 좌표니까 꼴말하는 거 알아둬야 돼. 그러면은 요 상태로 그려보자. 요 상태로 만약에 우리가 쓰게 되면 x-a의 제곱 플러스 b좌표가 마이너스니까 y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반지름은 누구와 똑같아? a와 똑같으니까 a제곱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본적으로 1사분면에다 두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전부 다 부호가 마이너스지만 무조건 마이너스라고 고정부호처럼 암기하면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x, y 축에 모두 접하는 원을 우리가 식을 쓰게 되는데 x, y 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교과서에서도 나와요.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지금 1사분면에다가 두고 설명을 할 건데 여기다 할게요. 자, y축과 x축에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xy축에 동시에 접하면 얘는 접하는 직선에 접하면 원의 중심에서 이 접하는 접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이 되죠. 그럼 이게 y좌표, 세로는 y좌표인데 이게 반지름 r이 되고요. 얘는 여기까지 거리도 서로 같은 r값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중심좌표를 a, b라고 넣을 게 아니라 a, a이기도 하고 b, b이기도 하고 r, r이기도 해요. a와 b와 r이 모두 똑같은 거야. 물론 내가 지금 xy축에 모두 접하는 원 그래서 몇 사분면에 넣었어? 1사분면에 놨는데 xy축에 모두 접하는 원은요 이렇게 2사분면에 쬐까맣게 있을 수도 있고요 더 딱히 크게 있을 수도 있고요 4분면마다 다 있을 수 있어요 얘들아. 4사분면에서도 이런 식으로 있을 수가 있고 3사분면에서도 쬐까맣게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절대값이 서로 같아. 부호는 다를 수가 있죠. 2사분면과 4사분면 같은 경우에. 그래서 x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은 원의 중심을 서로 연결을 한 이러한 직선을 그리면 이 직선은 x축, y축까지의 거리가 모두 똑같은 y는 x 그래프나 y는 중심이 여기 있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x 그래프 위에 원의 중심이 있게 돼요. 10을 먼저 적기 전에 내가 먼저 중요한 걸 얘기했어요. xy축이 모두 접하는 원은 중심이 어디에 있다고? 중심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 그래프 위에 있게 돼요. 뭔 얘기인지 이해했냐? 그래서 일단
얘부터 먼저 쓰게 되면 요 식을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으니까 요 식을 쓰게 되면 x-a의 전체 제곱 플러스 y-a의 전체 제곱은 a제곱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식을 쓰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선을 얘기를 해준 거야. 자, 요거 자 우리가 여기서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먼저 볼까? 32페이지에 선생님이 써놓은 것 같은데 y는 x 그래프에 대하여 라고 써놓은 거 있죠. y는 x에 대하여 선생님이 세 가지를 적어놨어요. 내가 전에도 옛날에 얘기했지만 수능 시험지에서 역대 1994년부터 현재까지 뭐 수능이 여러 번 이제 체계가 조금 뭐랄까 시스템이 조금 바뀐다고 어쩐다고 형식이 좀 바뀌긴 했지만 수능이라는 말을 계속 지금 우리가 오고 있잖아 30년째. 근데 아마도 역대 수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y는 x 그래프가 제일 많이 등장을 했을 거예요. 얘 하나가 되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얘가 대단한 보조 역할을 해. 그래서 다른 그래프들이랑 항상 같이 수능에서 등장을 한 거야. 얘 하나만 나오면 너무 매력이 없어. 가르칠 것도 없고. 근데 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얘는 x좌표나 y좌표는 서로 이퀄 같은 애들이잖니. x좌표와 y좌표가 같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서로 맞바꿔도 되는 거야. x가 3이고 y도 3이면 y가 3인 게 x가 3인 거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다른 그래프와 함께 등장을 했을 때 징검다리 역할을 해줘. 이 징검다리 역할을 해준다는 게 비단 이 원에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얘들아. 보통 다른 그래프들이 이렇게 나와. 근데 y는 x 그래프랑 같이 나와. 그러면 여기 봐. 얘가 5,3이야. 이 점을 x 5,3이라는 이 점을 얘를 통해서 비켜가서 표현할 수가 있어. 어떤 그래프가? 그러니까 y는 x 그래프가 등장을 하셨어요 라고 얘기하면 보통 우리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와. 그래서 그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너희 나중에 뒤에 하다 보면 역함수라는 것도 나오는데 그런 거 하다 보면 여기가 만약에 3이야. 3인데 얘가 f3 값이야. f3 값이 만약에 별이라고 해보자. f3 값이 별이야. 자, 별은 3보다 커 작아?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얘들아. 별이 3보다 크니 작니? 그러고 물어보면 이 별의 위치를 y는 x 그래프를 이용해서 별의 위치를 3과 나란히 여기 있는 y좌표를 별이라는 y축 위에 있는 이 점을 y는 x 그래프를 이용해서 여기다 옮겨 놓을 수 있다는 얘기야. 얘랑 같은 거니까. 그러면 얘를 갖다 이렇게 써놓게 되면 위치적으로 봤을 때 별은 3보다 작아야 커요. 작죠? 그러니까 대소관계가 가능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점을 넘겨줄 수 있어. x축에 있는 점, y축에 있는 점을 서로 넘겨서 찍어줄 수 있는 중간에 징검다리 역할, 국경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 두 번째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역함수 배워요. 역함수의 대칭축 역할을 해요. 역함수의 대칭축 역할을 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함수 공통화 외웠을 때 y는 x에 대해서 대칭한 점은 x, y 자리 바꿔요 이런 얘기가 있었어. 그치? x, y 자리 바꿔요. 요거는 역함수 할 때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그냥 외워두세요. y는 x 그래프에 대한 용도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 3번을 선생님이 단적인 예로 얘한테서만 얘기를 해준 거지만 모든 직선에서 다 가능한 얘기거든. 얘가 y는 x 그래프면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야? 근데 이런 걸 물어봐야 돼. 이 점과 이 점에서의 거리가 얼마니?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니네는 뭘 찾아야 되냐면
여기와 여기에 x좌표 x1, x2라고 하는 x좌표라는 거리값이 나오지. 이 거리값이 y는 x, y는 x라는 건 1이라는 기울기를 갖죠. 이 1이 뭐예요? 탄젠트 45도죠. 그러니까 요 초록색 직각삼각형이 45도 1대1 때 뭐가 돼? 루트 2가 되죠. 그러니까 이 길이는요, 내가 교점의 x좌표만 알면 x좌표 차이의 루트 2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를 별이라고 써놓거든. 이 길이가 별이면 얘도 별이지 않니? 그럼 얘는 뭐가 돼? 별 루트 2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지금 왜 내가 설명을 하냐면 이 문제에서 나와요. 자, 이 문제가 어디 있는지 먼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36페이지. RPM 36페이지 227번 볼까요? 자, 점 2,1을 지나고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은 두 개이다. 접하는 원이 두 개래잖아. 접하는 두 원의 중심 간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지금 풀어볼 건 아니고요.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227번을 일단 보면 그림을 어디다 그려야 되는지 눈치라는 게 있어야 되나? 너 왜 이렇게 눈치가 없니? 그게 뭐니? 상황적인 결합을 못 시킨다는 얘기잖아. 요 사람의 상황과 요 사람의 상황과 요 사람의 분위기와 지금 상태와 요런 상태를 결합을 시켜야 얘가 눈치가 있는 건데 그런 상태를 결합을 못 시키니까 얘는 눈치가 없는 거거든. 이 눈치라는 게 얘들아 1,2가 눈치여야 된다는 거야. 거기서 2,1이네요. 2,1을 지나는 1이라고 돼 있죠. 2,1이 몇 사분면적이에요? 1사분면 점을 지나고 있으니까 이 두 원은 둘 다 1사분면 내에서 접하는 원이지 엄한 데가 있으면 안 돼요. 만약에 문제에서 마이너스 1,2라고 줬어. 그러면 얘는 몇 사분면 점이야? 2사분면 점이야. 2사분면 점이야. 그럼 2사분면 점을 지나면 X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를 지나면서 동시에 접하는 거니까 당연히 2사분면에 XY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되는 거니까 2사분면의 중심부호는 막불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내가 x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a의 제곱은 a제곱 이렇게 xy축이 모두 다 접하니까 동일한 문자로 똑같이 써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1,2를 대입해야 a 값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얘들아 제가 지금 풀어줄 건 아니고 어떤 걸 지금 그림으로서 얘기를 하는 거냐면 문제에서 1,2를 지난데 이 점을 지나면 X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은 몇 개래? 두 개입니다. 이게 너희가 두 개가 상상이 안 되면 안 돼. 어떻게 두 개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게 이제 뭐냐면 상상력이 모자르다. 이게 아니라 상상력하고는 좀 상관이 없겠더라. 그 그림을 많이 그려보고 생각을 많이 못 해보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눈으로 보고 확증하는 과정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수학은 얘들아 증명이 주 메인이라고 생각하면 돼. 무언가 내 얘기잖아. 자연적인 현상에서 진리적인 부분을 증명해서 얘는 진리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증명이 안 되면 우리가 진리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 지금 1,2를 지났는데 1,2를 지나면서 접하는 원을 너희가 연필로 이렇게 그려보잖아. 그럼 이 정도는 그린다? 찍어줘도 돼. 상관없어.
200이 정도는 그리는데 나머지 하나를 왜 어떻게 이만하게 여기도 접하고 여기도 접하게 여기 점점 원을 만들어. 이거는 하나 만들어. 여기를 지나게. 1,1을 지나게 이렇게 만드는데 그 다음에 원이 왜 하나 더 있지? 그러면서 여기를 더 크게 그려 이렇게 막. 어? 이렇게 그려봐야 어차피 큰 원이 여기서 이제 끝났고 여기를 지나면서 이렇게 쬐끄만한 원이 하나 더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 정수리 아니야? 보면 알겠니? 정수리 아니야. 정수리 아니고 이렇게 점을 지나면서 이런 애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이 당연히 두 개가 있어. 작은 원, 큰 원 두 개가 나오는데 이 흰색 원의 중심과 빨간 원의 중심이라는 게 이렇게 있을 거 아니겠어? 얘네들의 중심 간의 거리를 구하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지금. 그럼 나는 얘건 둘 다 x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이니까 당연히 기본형인 a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a의 제곱은 a 제곱이라고 일사분면에 접하는 형태를 따라가야 되는 게 맞아. 뭔 얘기인지 알겠니? 그리고 여기다 내가 1과 2를 지나는 점이니까 대입해야 되잖아. 그럼 a 값이 당연히 몇 개가 나와? 2개가 나와. 왜냐면 여기다 1을 넣고 여기다 2를 넣으면 a가 는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a 값이 2개가 딱 나와. 근데 그 2개가 결국엔 2차 방정식의 근이거든? a가 는 2차 방정식의 근이니까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라고 그래야 돼? 별 이렇게 나오면 그러니까 알파라고 하자. 그러니까 얘는 알파, 얘는 베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우리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구한 상태가 되거든? 그걸 근의 공식이나 넣던 인수분해가 되건 상관없어요. 그 애들 둘을 구했을 때 이 중심 간의 거리를 구해봐. 그러면 이 중심은 보나마나 어느 그래프 위에 있다고? y는 x 그래프 위에 있다고. y는 x 그래프는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별루트 2가 된다고. 이 별이 뭐라 그랬어? 내가 x 좌표들의 차이라고 얘기했죠. 그쵸? 그러니까 나는 연방근의 x좌표를 구해서 그 x좌표 차에 루트 200만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진짜 가끔인데 요즘에는 좀 자주 나오는, 좀 가끔인데 자주 나오는 어떤 그래프가 이참수 포물선으로 직선 y는 2x 플러스 1이라고 나와있어. 얘는 기울기가 1이야 2야? 2야. 그럼 교점이라는 거는 이참수 포물선하고 직선하고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서 나오는 거야 얘들아. 그럼 얘가 1이고 얘가 4가 나왔어. 이렇게 연방정을 풀었어. 이때 나온 두 점 A, B에 대하여 선분 A, B의 거리를 구하세요. 그러면 애들이 되게 이건 지금 고3 수능에서도 나오는 얘기야 얘가. 이 그래프가 더 복잡해지면 그래프 식을 안 줘. 그냥 fx 이렇게 줘버려. 또는 gx 이렇게 줘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꼭 찾아서 여기다 넣어서 얘를 점을 3이라고 적고 얘를 9라고 적어서 1,3, 4,9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피타고라스에다 넣는 짓을 한단 말이야. 내 말 뭔 얘기인지 알았어? 그러니까 그런 짓을 자꾸 계산하지 말고 이제는 계산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뭉뚱그려서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계산을 앞서 식으로서 표현하는 거가 상상이 되줘야 돼. 이게 연상이 돼야 돼. 내가 지금 얘기한 걸 어디다 써먹어? 이런 데다 써먹으라는 얘기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차이가 얼마야? 3이야. 그치? 근데 내가 몰라. 그냥 별이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럼 별과 얘가 1대 2에 대한 비율을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 탄젠트 60도, 탄젠트 38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얘가 한 칸일 때 얘는 두 칸으로 전진하는 애잖아. 그치? 그럼 얘는 1대 2의 피타고라스면 얘는 여기가 별이면 여기는 이별일 거 아니에요. 비율이니까.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럼 얘는 루트 5별이요.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이해해? 피타고라스적인 부분을? 그러니까 여기의 길이를 가르쳐주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여기가 3루트 5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3이잖아. 그럼 얘는 알파 플러스 3이라고 놓는 게 정상이야. 이걸 알파겠다고 넣어서 막 문제를 막 이상하게 푼다거나 또는 문자를 자꾸 키워가면 안 돼. 이게 원에서도 동일한 얘기처럼 나와 있거든. 내 말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이 바로 그런 문제야. 우리가 도형 파트를 할 때는 얘들아, 내가 첫날 정과잡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도형에 대한 이야기들, 도형에 대한 공식들을 우리가 외우고 공부를 하고 거기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선이라는 게 플러스 돼야 돼. 그 도형에 대한 상식이 없으면 내가 지금 아무리 원을 열심히 잘 외워봐야 소용이 없어.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일단은 지금 선생님이 원에 대한 그래프 그리는 것만 얘기를 했으니까 자, 원에 대한 그래프만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상식선이라고 얘기한 거. 근데 원 언제 배웠어? 작년에 배웠어. 작년 2학 때, 중3 때. 되게 오래된 거 같지? 이거 어차피 개코 있으니까 다시 줄 거예요. 작년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삼각비 원 이런 거 배웠죠? 그리고 그 전에 중학교 1학년 때 원의 넓이, 뭐 할선, 반지름, 부채꼴 이런 거 중3 때는 원주각 뭐 이런 거 다 배웠죠? 중학교 2학년 때는 원을 직접적으로 배우다는 거 뭔 말인지 이해했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의 첫 번째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이거 다 배운 거예요. 원하고 직선하고의 위치 관계. 원과 직선이 만나, 만나지 않아, 뭐 이런 거 했었던 거예요. 자, 원하고 직선이 자 지금처럼 두 점에서 만날 수 있고요. 접할 수 있고요. 접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만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림으로 그리고 설명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지금 배운 그러니까 상식선이라는 게 이거야.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말해봐. 두 점에서 만나요. 접해요. 만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가 우리가 중딩 때 배웠던 수준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이제 고1 때 와서 똑같이 말로만 하지 말고 이거를 수식으로 증명해내서 표현해보자. 이거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D공식의 D자를 이용해서 표현을 한다면 지금 두 점에서 만난 케이스죠. 두 점에서 만난 케이스는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 내가 지금 쓴 건 반지름이에요. 원의 중심, 반지름 과 비교를 해서 보면 D와 R이 당연히 누가 더 커요? 반지름이 훨씬 더 커죠. 그러면 반지름이 3이야. 그러면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3보다 작다. 뭐 이렇게만 말하면 안 돼요. 얘가 원의 중심을 지나면 이 D값은 제로가 돼요.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접할 때는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접점까지 수직거리가 요게 D이면서 곧 반지름과 동일해지죠. 그래서 접할 때는 D 꼴 R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같은 방법으로 직선까지의 거리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D공식 사용하는 거랑 똑같아요. 얘랑 얘 반지름하고 봤을 때 이번에는 D하고 R 중에 D가 반지름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림으로서 말한 걸 우리가 굳이 수식으로 적으면서 외울 수 있어야 돼. 얘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때의 직선을 뭐라고 그러냐면 할선이라고 불러요. 원을 가르고 지나가는 직선. 그래서 할선이라고 그러고 얘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얘는 뭐 한대? 접할 때. 그러면 이때의 직선을 뭐라고 부르겠어? 당연히 접선이라고 부르겠죠? 그죠? 이
여기서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도 배웠냐면요, 원의 외부의 한 점 P에서 이렇게 원의 외부의 한 점 P에서 원에다 긋는 접선은 몇 개? 2개입니다. 이런 것도 배웠죠. 그리고 접점과 원의 반지름, 아니 원의 중심을 연결한 반지름은 항상 수직을 이룹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뭔 얘기인지 알겠니?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 접점에서부터 이 점 P까지의 거리, 이 보라색으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 거리를 우리는 접선의 길이라고 얘기해요. 선생님도 중고등학교 때 수업을 들으면 특히나 역사 선생님이나 사회 선생님이나 과학 선생님이나 도덕 선생님들처럼 필기를 많이 하는 선생님들이 있거든. 그 선생님들이 항상 그 얘기를 했어. 얘들아 적지 마. 선생님 설명을 그냥 들어. 적지 마. 정리하고 내 설명을 놓치지 마.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근데 나도 그 나이 때 10대 때는 그 말이 잘 뭔 말인지 기억을 못했어. 선생님이 적을 시간 줄게. 적지 말고 선생님 얘기 들어. 항상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 그럼 그때서야 연필을 놓고 볼펜을 놓고 설명을 들어.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필기할 시간을 줘.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는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니? 수업이 거의 끝날 때쯤 선생님 설명이 끝나면 너희들도 내가 찍어가서 필기해와 이렇게 시킬 수가 있는데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 그러니까는 수업 시간이 40분이면 무조건 필기할 시간을 주면 되는 거야. 그 양반이 설명을 더 하고 싶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근데 그게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듣는 게 왜 중요하지? 들으면 사라지잖아. 그치? 소리는 사라지잖아. 그러면 내가 나중에 집에 가서 기억을 하려고 해도 자료가 없잖아. 사진을 찍어놓은 것도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필기를 해서 그 필기한 그 기록을 가지고 집에 가서 복습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야. 근데 내가 선생님이 보니까 알겠어. 그리고 너희는 나 때보다도 더 시대가 좋잖아. 굳이 필기를 안 해도 찍어만 가서 집에 가서 너희가 다시 한번 해도 되고 내가 수업을 다 녹화를 하잖아. 내가 수업을 다 녹화를 하면 혹시 내가 오늘 수업 시간에 잠깐 졸아서 놓쳤다거나 또는 오늘 뭐 제사가 있어서 수업을 못 들었다거나 아니면 낮에 들었던 수업을 어제 이제 내일 뭐 숙제하면서 저녁에 가서 하는데 아리가리해. 다시 듣고 싶어. 찾아보고 싶어. 그러면 찾아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나 때보다 공부할 수 있는 그러니까 피드백을 다시 하거나 다시 되돌려서 찾아볼 수 있는 여건들이 훨씬 더 많은 세상에서 살잖냐? 그럼 설명을 잘 들어요. 나는 지금 필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왜 설명을 잘 들어? 그냥 들어. 왜 들어? 왜 들어야 돼? 암기를 잘하려고 듣는 거예요. 암기가 무언가를 들은 것을 이해함을 바탕으로 해서 이해하고 나서 암기를 해야 이게 잘 되는 거야. 그게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됐다고 해서 암기가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원리가 이해가 됐어. 원리가 이해가 됐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공식이 암기가 되는 게 아니야. 니네 관상의 법칙이 뭔지 알아? 그 써보라고 쓸 수 있어? 관상의 법칙 외워서 써봐. 그러면 알아? 모르지. 그치? 뭔지 어떤 건지 알겠는데 그걸 쓰라니까 못하겠어요. 똑같은 거야. 관상의 법칙에 대한 힘, 뭐 마찰력과 힘에 대한 어떤 공식, 뭐 이해는 해. 근데 그걸 갖다가 내가 안 외우면 물리를 못 풀어. 내가 뭔 얘기인지 알았어? 이해를 할 때는 이해를 해. 그리고 그거를 필기를 하고 나중에 암기를 해. 이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수학이랑 과학은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문제를 때려주고도 못 풀어 얘들아. 생명도 마찬가지야. 생명 여러분 되게 많지. 근데 생명도 이해가 돼야 암기가 잘 되는 거야. 그게 지압도 마찬가지. 자,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어. 이걸 접선의 길이라고 한다고 했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자르면 얘가 직각삼각형이 나온다는 건 다 알아, 얘들아. 피타고라스를 쓴다는 것도 알아. 그리고
요 접점과 요 접점을 연결하면 요게 이 원에 대해서는 현이죠, 현. 그리고 요게 이등변 삼각형이 되니까 여기가 직각으로 만나. 이런 거 다 니들이 알아.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건 이 접선과 이 접선을 연결한 얘의 길이를 구하라. 자, 얘의 길이를 구하라. 얘의 길이를 구하라. 이런 길이를 구하는 건 얘들아 무조건 다 피타고라스 쓴다. 무조건. 근데 선생님이 지금 얘기할 건 뭐냐면 요 접선과 접선을 연결한 요거 현이죠. 그쵸? 요 현을 연결한 성분이 연장된 직선. 요거를 우리가 얘는 접했으니까 접선. 자, 접한 접점에서 접선과 기울기가 수직인 건 법선이라고 얘기해요. 법선 용어예요. 그 다음에 접점과 접점을 연결한 이 직선은 극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31쪽 보세요. 개코 31쪽. 왠지 31쪽 맨 밑에 극선 방정식이라는 공식 하나 있을 거예요. 그쵸? 31쪽이 아니네? 어디야 거기? 32쪽인가? 5쪽이네. 35쪽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접점과 접점을 연결한 성분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나오는 게 보이죠? 요게 가끔 학교에서 특히 선정에서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왔어요. 이 극선의 방정식이 공식을 외운 애들은 그냥 1초 내로 답을 찍거든. 근데 이거를 안 외우고 있는 애들은 이 문제를 푸는데 상당한 시간을 소비하기도 하고 얘가 왜 이렇게 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 얘들아. 일단 이 원은 기본적으로 극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원은 기본 원을 줘요. 이런 형태를 줘. 상이동하지 않는 형태를 주고 이 점은 알파, 베타라고 대놓고 점을 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3,4 뭐 이런 식으로 대놓고 줘요. 그럼 이 극선의 방정식 공식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x가 두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알파로 되어 있고 알파 x라고 되어 있고 y 이렇게 두 개 곱해진 것 중에 y값 하나에만 베타로 대입해서 베타 y는 r제곱 이런 식으로 이 극선의 방정식에 대한 형태가 공식처럼 내가 써는 거예요. 그쵸? 이거 외워서 문제 풀 때 선생님이 적용하는 거 보여줄 거예요. 얘는요 공식을 외우는 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또 할 거지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것과 되게 비슷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도출 방식, 그러니까 지금 요게 요 공식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이 도출 방식을 조금 선생님이 다음에 설명을 해줄 건데 저래서 공식이 저렇게 나온 거구나 라고 쟤는 좀 그 도출 방식을 기억을 해야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돼요. 문제를 보는 눈이 안목이 좀 높아지셔야 돼요. 그리고 극선의 방정식은 잘 안 나와. 그러니까 문제는 무슨 얘기냐면 잘 안 나와. 문제집에서도 문제 양이 많지 않아. 잘 안 나와. 그러니까 니네가 자주 사용을 안 해. 그러니까 자꾸 까먹어. 그래서 나왔다 하면 거의 다 틀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기본적으로 암기를 할 때는 자주 많이 나오는 거는 외우고 가끔 잘 안 나오는 건 안 외우고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외우는 건 무조건 다 동일해야 돼. 다 똑같이 다 외우고 머릿속에 그걸 항상 가지고 있고 내가 어느 위치에 무엇을 가지고 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그게 가끔 나오더라도 그걸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 자, 36쪽 넘겨볼까요? 자, 36쪽 쭉 보면 아까 선생님이 다 설명했던 요거죠. 자, 원에 대해서 축과 접하는 원, 그 다음에 y는 x 그래프에 대한 설명 똑같이 돼 있고 넘어와서 37페이지. 37페이지 중요해요.
위치관계라는 거 보이죠? 자, 그 두 원의 위치관계는 원래는 예전에는 지금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를 한 거 다음에 두 원의 위치관계가 따로 단원이 마련이 돼 있었어요. 근데 요즘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잘 안 나와서 선생님이 따로 접방부터 먼저 하고 다시 얘기를 필요한 것만 할 거예요. 자, 원의 접선 방정식이라는 건 얘만 하는 거예요. 원에 붙어 있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공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건 공식을 가르쳐 주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는 접선은 이런 식으로 하면 빨리 구할 수 있어. 이런 건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원 위에 점을 주는 거야. 원 위에 점 x1, y1을 주고 x1, y1에서 접선을 그린 거야. 자, 그 다음에 공식은 항상 얘들아 기본 원에서 시작해요. 기본 원이라는 건 원의 중심을 원점에다 두고 반지름만 좌표로서 표현이 되는 형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원의 식은 당연히 중심 좌표가 빵이니까 0,0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는 근본적인 원의 형태를 준다는 얘기죠. 얘를 평행이동을 해. 원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0,0이었던 중심이 중심에다 바늘을 찍어서 이렇게 옮겨가는 거잖아. 호떡 옮기듯이. 그러니까 평행이동을 시키면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시키면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이 되고 반지름은 바뀌지 않겠죠, 당연히. 그쵸? 여기 0,0이 있던 걸 뭐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중심점표가 a만큼 b로 바뀌겠죠. 그쵸? 두 가지 버전씩 다 가르쳐 줄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요. 원 위의 점. 여기든 상관없어요. 원 위의 점을 하나를 준다는 거죠. x1, y1을 줘. 여기에서 이 점을 주고 여기서 접선을 그려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요 노란색 접선식이 어떻게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알았니? 공식이라고 했어. 어떤 원리에서 너희가 문제를 푸는데 그것을 공식화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외우세요. 외워서 잘 써먹으면 돼. XX 두 개 있죠? YY 두 개 곱해져 있죠? 그 다음에 얘는 상수예요. 이거 더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X제곱 Y제곱이죠? 보세요. XY에 저 점을 X1, X, Y1, Y X 값에 홀로만 대입하는 얘기 아니라 하나만 대입해서 쓰면 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하는 방법은 똑같아. 저 원이 여기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 원 위에서의 점이야. x1, y1이라고 똑같이 얘기는 하지만 저 x1, y1은 아니에요. 여기서는 만약에 내가 뭐 별콤마 달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 점을 별콤마 달이라고 했으면 별콤마 달에서의 접선식 좀 말해볼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별은 저 x1이 x1 플러스 a가 된 게 별이고 y1 플러스 b가 된 게 달이 돼. 그러니까 내가 얘를 별콤마 달 이렇게 얘기했으면 쟤랑 엮지 마. 그냥 어떤 원이든 그 얘기를 내가 지금 하는 거야. 중심좌표가 빵콤마 빵이든 중심좌표가 4,7이든 평행이동이 됐건 안 됐건 그 원 위에서의 점을 주고 그 원의 위의 점에서 직접 접선을 그리면 하나밖에 못 그려 지금처럼. 걔네는 무조건 접선의 방정식 공식을 외울 때 이 제곱이 펼쳐졌다 생각하면 돼. 이렇게 펼쳐진 거야. 내가 지금 그 원리를 외웠잖아. 이렇게 펼쳐진 거에서 한쪽만 이 지나는 점을 대입해서 써라. 그러면 접선 방정식이 나온다. XY가 하나 1차식으로 만들어진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알았어? 그 다음 두 번째. 자, 기울기를 M으로 주는 접선을
준 접선이 있어. 자, 기울기를 가르쳐주면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원의 접선이 자, 기울기가 3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접선을 두 개로 그릴 수가 있어. 위아래로 붙은 기울기가 3이에요.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5예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주게 되면 접선을 내가 두 개를 붙은 걸 나란히 그릴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접선 방정식은 당연히 기울기를 줬잖아. 그러니까 y는 mx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맞겠지. 기울기를 줬으니까. 그리고 두 개야. y절편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다른 애가 두 개인데 당연히 합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얘 직각삼각형 말하는 거야. 길이가 서로 같은데 구호가 반대야. 그리고 y절편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며 r 반지름 루트 r 루트 이게 나중에 이제 뭐가 되냐면 r 값이 나중에 2차 곡선에 들어가면 이 공식이 다 똑같이 나와. 그래서 지금 다 외워야 되는 거야. 기하할 때 이게 다 똑같이 나와. 그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거든 얘들아. 내가 지금 뭐라 그랬어?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기울기에 대한 형태값을 주면 그대로 사용이 돼서 나온단 말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니? 근데 얘를 또 평행이동을 시켰어. 평행이동을 한 그래프에서도 똑같아. 쟤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여기서 만약에 뭐 기울기가 이렇게 마이너스 2이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는 거잖아. 그러면 얘도 똑같이 기울기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인데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인데 얘는 평행이동이 된 거잖아. x축으로 얼만큼? a만큼 y축으로 얼만큼? b만큼 원이 움직였잖아. 그럼 이 직선이 원래 저렇게 있던 게 움직여서 똑같이 평행이동이 됐을 거 아니야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식이 여기서도 식이 어떻게 됐냐? 얘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해 주면 돼. 원래 여기 있던 애가 원래 여기 있던 접선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 식에 x축으로 a만큼이면 x자리에 걸려서 반대복으로 되겠다 그랬지.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해놓고 y축 평행이동은 어떻게 알았어? 그냥 뒷공지 그대로 붙이지. 그러면 이거를 전개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얘네 두 개가 공식이 나와 있잖아. 공식이 나와 있는 걸 공식에다 대입해서 문제를 못 푸는 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 에이 바보야라고 얘기하는 거야. 공식도 나와 있고 밥도 차려줬고 다 네가 숟가락만 들면 다 할 수 있고 다 될 수 있는 걸 너는 그걸 안 해서 틀려. 또는 너는 그걸 안 해서 인생을 말아먹어. 그럼 뭐라 그러는 거야? 에이 바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응? 얘네는 공식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공식적인 부분을 사용만 하면 되고요. 중요한 게 바로 3번이에요. 3번이 여러분들 서술형이나 문제의 단답형으로 1번이면 3번으로 배점이 나오는 거야. 이 3번이 뭐냐면 원이 꼭 반드시 기본 원. 다시 말해서 원의 중심이 0,0인 곳이 아니어도 뭔 얘기인지 알겠어? 이곳이 아니어도 외부의 한점에서 외부의 한점 알파, 베타라는 외부의 한 점에서 원의 그 접선식을 구하는 거예요. 아까 얘랑은 좀 달라. 얘는 길이를 구하거나 얘를 구하라고 물어본 거고 이 접선식을 구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니? 이 접선식 뭔 얘기인지 알았어 몰랐어? 그러니까 원이 꼭 저렇게 중심이 0,0에 없어도 돼. 자, 내가 얘를 마이너스 1,3이라고 하고 반지름을 5라고 해보자. 그러니까 직선식의 반지름이 5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5, 25 이런 원의 식이 나올 거고 원 밖에 한 점이 있어. 응? 원 밖에 한 점이 뭐 예를 들어서 7,3 이렇게 7,2 이렇게 있다 치자. 밖에 있다 치자 말이야. 뭔 얘기인지 알았니? 이런 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몇 개를 그릴 수 있어? 2개를 그릴 수 있어. 그럼 이 접선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답이 몇 개가 나와야 돼? 2개가 나와야 되죠. 여러분들이 그러면 요 접선식을 찾기 위해서, 요 접선식을 구해야 되기 위해서 알아둬야 되는 기본 상식이라는 게 있다고. 너무나 뻔한 그 상식선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떤 상식을 써먹어야 되느냐?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와 똑같아. 이거야, 이거.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접선이니까 당연히 D 꼴 R이어야 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걸 이용해야 되는 거야, 그걸. 그러면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 직선식이 나와야지. 선생님, 저희 지금 직선식 구해야 되는 건데요? 근데 직선식이 어떻게 나와요? 얘들아, 다리가 한쪽이 부러졌어. 그럼 못 걸어 나와? 목발 짚고 걸어 나와야 되는 거야. 얘는 지금 분명히 7,2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뭐를 몰라? 내가 기울기를 모르는 거야. 그럼 일단 첫 번째, 직선식을 대충이라도 만들어놔야 돼. 절름발이라도 만들어놔야 돼. y는 m에 x-7 플러스 2라고 니네가 대충 만들어놔야 돼. 뭔 얘기인지 알겠니? 그럼 거의 90%는 다 만들어 놓은 거고 나는 m값만 찾아서 넣으면 접선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근데 m이 몇 개 나올 거라고? 2개 나올 거라고. 뭔 말하는지 알겠니? 그럼 m값을 구하기 위해서 너희는 뭘 써먹어야 된다고? 얘를 써먹어야 된다고. 이게 이 문제의 코어야 얘들아. 이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일단 직선식을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m에 x-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식으로 일단 형식을 갖춰서 놓아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전개를 하면 mx-y-7m 플러스 2는 0이라는 일반형으로 만들어 놓고 내가 몇 콤마 몇에서 마이너스 1,3에서 마이너스 1,3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반지름 5이다 이렇게 풀면 된다는 거야. 그걸 꼭 가르쳐줘야지 너희는 풀더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까 뭐랬어? 얘 바보야. 이 소리 듣고 싶지 않으면 가르쳐줬으면 가르쳐준 대로라도 풀어야 되는데 가르쳐줬는데도 못 푼다고. 그러니까 그게 공부를 얼마나 안 하는 거야. 자, 5는 이렇게 되는 거야. 5는 m제곱 플러스 1 루트 그 다음에 뭐야? 마이너스 1,3을 넣어야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8m 플러스 3 마이너스 1 절대값 이렇게 해서 푸는 거야 얘들아. 뭔 얘기인지 알겠냐? 절대값과 루트가 동시에 같이 나왔을 때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 다 양변 제곱해서 풀어야지. 그렇게 해서 m값 2개 나온 거 여기다 놓고 전개하면 접선 방정식이 나온다는 얘기.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게 어디에 있어요? 37페이지. 조회 37페이지에 너 어제 내가 얘 거 찍어서 갖고 와서 풀게 하라고 그랬지? 했냐? 왜 너는 뭐가 지원을 좀 많이 써있지? 이거 이따가 이거 못하는 거 지영이 거 보고 그렇죠? 정말 자, 이렇게 해서 거기 지금 선생님이 3번이라고 말하는 케이스 있죠? 얘는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푸는 프로세스가 중요해요. 과정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먼저 직선식 만들어 이렇게 써있죠? 직선식 만들어라고 해서 y는 m에 x-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뭐예요? d 이퀄 r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오케이 말이? 자, 일단 거기에 두 원의 위치 관계까지 선생님이 오늘 설명을 할 건데요. 나머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랑 기타 문제 푸는 유형은 다음 시간에 하면서 같이 좀 할게요. 오늘 기본 내용은 거기까지만이에요. 아폴로니우스의 원도 사실은 문제 풀면서 적용을 시키는 걸로 할 거고요. 자, 두 원의 위치 관계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그림 지금 5개 그려놨잖아. 5개 다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이것만 아시면 돼요. 두 원이 외접합니다. 왜냐면 외접이라는 얘기는 많이 나와요. 두 원이 외접할 때 이런 얘기가 나와.
근데 외접한다는 거를 문제에서 직접 다루고 문제에서 풀어라 이렇게는 안 나와요. 근데 외접을 하게 되면 큰 원의 반지름과 작은 원의 반지름이 두 원의 중심 간의 거리와 같아요. 그러니까 큰 원의 반지름, 작은 원의 반지름을 더한 게 두 원의 중심 간의 거리 D와 같다. 이게 외접에 대한 이야기를 수식구한 건데요. 이렇게 안에서 붙어 있는 걸 내접이라고 얘기해요. 내접은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빼게 중심 간의 거리 D와 같아요. 얘가 큰 원의 반지름이고요. 얘가 작은 원의 반지름이에요.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빼게 중심 간의 거리, 두 원의 중심 간의 거리가 같아요. 안 해도 돼요. 저런 게 있나 보다 라고 알면 돼. 그 다음에 요거는 되게 두 개가 상식이고 나머지 두 개는 뭐 거의 안 나오니까 요게 시험에 나와요. 요게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두 원이 이렇게 겹쳤다는 얘기예요.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요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면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수식이 하나 정리가 돼야 되겠지? 수식을 봤더니 이렇게 됐어. 그러면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 점에서 교차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리처럼 만들어진 건데 이게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큰 원의 반지름과 작은 원의 반지름을 내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굳이 이런 데다가 갖다 쓰지 않았잖아. 그죠? 공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다음에 큰 원의 중심을 5고 작은 원의 중심을 5'로 했을 때 중심 간의 거리 D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그렇다는 얘기예요. 뭐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두 원은 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돼요. 반지름과 중심 간의 거리가 삼각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래전에 중학교 때 삼각형이 만들어질 조건에 만족하는 상태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 이 두 원의 중심 간의 거리는 얘들아 내가 두 원을 이렇게 늘렸다 붙였다 할 수 있어. 그럼 외접도 됐다가 멀리 떨어뜨렸다가 내접도 됐다가 안에서 붙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D가 움직이는 거리거든. 변동되는 거리라고 생각을 하라고. 그 원의 반지름은 고정돼 있잖아. 그래서 D가 두 원의 반지름의 차보다는 크고 두 원의 반지름의 합보다는 작아야 돼. 이게 서로 다른 두 점을 만나는 위치 관계예요. 내가 굳이 한글로 공식을 쓰는 건 그냥 한글로 외우세요. 얘를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의 차보다는 크고 두 개의 반지름이 합보다 작다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돼. R-1 이런 거 안 해도 돼. 뭐가 만들어진다 그랬어 내가 지금 분명히?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그 삼각형이 만들어질 때 하나의 변수, 변이 움직이는 길이는 두 원의 중심 간의 거리가 차보다는 크고 합보다 작다. 그래야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알았니? 요게 시험에 나오느냐? 아니라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요게 대놓고 요거만 딱딱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위치 관계에서 유도되는 것들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문제화되는 것들이 다 따로 있어요. 외접에서는 뭐가 많이 시험에 나오냐면 자, 아이고야 이거 원래 넘치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딱 붙었어. 두 원에 공통으로 붙어있는 이 노란색을 공통접선이라고 해요. 공통접선에 접점, 요 길이를 접선의 길이, 접점에서부터 접점까지의 길이를 공통접선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외접에서는 공통접선의 길이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요 길이는 이렇게 수선heb을 내면서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문제 풀어요. 자, 내가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원파체에서 우리가 무슨 길이를 구해야 된다. 그럼 무조건 피타고라스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조건 직각삼각형을 찾아서 피타고라스를 써야 길이가 나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얘는 공통 외접선이 옛날에는 공통 외접선 개수까지 막 다 우리가 외우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안 해요. 그 공통 외접선에 대한
공통 내접선이라는 것도 있어요. 공통 내접선이 바로 얘예요. 원과 원 사이에 접하는 것을 공통 내접선이라고 하는데 그냥 공통 접선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요즘에는 용어가 많이 그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요 원이 뭐냐면 이제 두 원의 위치 관계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얘들아 얘를 물어봐. 그러니까 접점과 접점에서 그러니까 만난 교점이죠. 만난 교점에서 이렇게 그리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공통현이라고 얘기해. 너한테도 현이고 나한테도 현이거든. 그러니까 공통현의 길이를 물어볼 때 있어. 내가 현의 길이는 무조건 길이는 무조건 피타고라스 써야 되나? 이걸 공통현이라고 얘기하고 이 공통현을 늘려. 그럼 이것을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해. 직선이니까. 이 공통현을 물어볼 거나 이 식을 물어볼 때가 있고요. 또 하필이면 이런 위치 관계에서 큰 원과 작은 원이 있잖아. 이렇게 큰 원이 있고 작은 원이 있잖아. 근데 큰 원이 하필이면 작은 원과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났는데 하필이면 작은 원의 원주를 2등분한대. 이런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한 원이 다른 원의 둘레의 길이를 2등분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 그러면 큰 원이 작은 원을 두 동강 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현을 두 동강을 내는 거야. 네 현의 길이, 그러니까 현이란다. 이 호의 길이와 이 호의 길이가 2등분이 되게끔 잘라냈다는 얘기야.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그러면 얘는 그건 말이야. 내가 네 둘레를 2등분했어.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그걸 위해서 파생되는 영향이라는 게 있잖아. 네가 나를 2등분했어. 그러면 이걸 수식으로는 어떻게 쓸 거야? 한글로는 쓰면 되지. 큰 원이 작은 원의 둘레를 2등분했다. 이렇게 되는데 그걸 수식으로 전환을 할 때는 어떤 얘기가 수학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냐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두 점을 연결하는 것을 공통현의 직선, 공통현의 방정식 이렇게 얘기한다 했잖아. 이 공통현의 방정식이 잘린 작은 원의 지름이 돼야 돼. 그래야지 이게 호가 이동각이 될 거 아니야. 내 말 이해했어? 그래서 공통현이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나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야. 내 말 이해했냐? 이게 수학적 근거에 대한 근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체로 말로는 큰 원이 작은 원의 둘레를 2등분합니다. 이렇게는 말하지만 사실상 그거를 수학적 근거로 수식화하기 위한 작업적 멘트는 공통현이 작은 원의 어디를 지나야 돼? 중심을 지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는 걸 가르쳐 줄 거거든, 다음 시간에.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해서 작은 원의 중심을 대입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외워두고 있어야 돼.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원이 또 이렇게 둘이 만났어. 둘이 이렇게 만났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냐면 원이 서로 두 개가 만났어요. 근데 두 원이 수직으로 만난대. 이게 뭔 말이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두 원이 수직이 됐다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무리 봐도 어디가 수직인지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배우는 거야. 두 원이 수직으로 만났다는 뜻은 교점에서 그 너하고 나하고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어야 돼. 그러니까 교점에서 나한테 이 점에서 쨍만 원에 그은 접선과 이 점에서 큰 원에다 그은 이런 접선이 이렇게 지금 내가 그린 건 수직이 아니잖아. 그럼 수직으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그림으로 안 나와 얘들아. 다 말로 나와. 한 원과 다른 원이 수직으로 만났어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 점에서 나에 대한 접선, 이 점에서 너에 대한 접선 이렇게 나오잖아. 얘네가 서로 수직이래. 얘네가 서로 수직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큰 원의 입장에서 얘가 접선이잖아. 큰 원의 입장에서 접선이고 여기가 수직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접점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원의 중심을 지나. 작은 원의 입장에서 얘가 접선이야. 그래서 이 접점에서 쭉 올라가면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나. 이렇게 되는 거야. 두 원이 수직으로 만났다는 건 교점에서 서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접선이 수직으로 교차할 때 두 원은 수직으로 만납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어쩌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갖다가 문제에다 적용할 때는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 건데 그걸 말해줘 이렇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았으니까 정의를 말하지 말고 how to 방법을 말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작은 원의 접선이 큰 원의 중심을 지나야 되고 큰 원의 접선이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나야 돼. 다시 말해서 서로의 접선이 그러니까 나의 접선이 각자 서로의 중심을 지나야 돼. 각자의 접선이 뭔 말인지 알겠냐? 각자의 접선이 서로의 중심을 지나야 해. 이 뜻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이해하고 암기를 해와야 내가 문제를 풀어줄 때 뭔 말을 하고 있는지 접목을 시키는 걸 연습을 하는 거야. 이 접목을 시키는 연습을 한 번 했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이제는 원활하게 잘해서 너희가 앞으로 시험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시험 대비 때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얘들아, 어떠한 공식을 어떻게 사용한다를 넘어서 어떠한 공식을 어디다 사용해야 된다는 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어떠한 공식을 어디다 사용해 이거는 우리가 다 맞는 문제야. 너도 공부해 나도 공부해 너도 학원 다녀 나도 학원 다녀 그런 애들은 다 맞는 문제야. 평이한 문제가 되는 거고 그 공식조차도 못 외워서 대입도 못하고 답도 못 가는 건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인 거고 뭔 얘기인지 알겠니? 등급이 좀 높은 애들이 되려면 너희가 나중에 시험 기간 때 이렇게 공식을 직접 문제에다 대입해서 푸는 문제의 정도 수준만 하면 안 되고 시험 기간 때는요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집을 던져주면 그 높은 난이도의 문제를 풀 때 뭘 해야 돼? 고민이라는 걸 해야 돼. 생각이라는 걸 해야 돼. 이미 정의도 알고 용어도 알고 문제의 공식도 알고 다 아는데 이 문제를 읽었을 때 이 문제에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들을 어떻게 사용할까에 대한 눈치라는 걸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 얘들아 뭘 요구하는 거냐면 난이도가 높은 문제집들은요 이 친구가 원리를 아는지 물어보는 거야. 기본적인 공식이나 정의나 베이스는 알겠지. 그런데 이 원이 또는 직선이 서로 어떠한 성질에 의해서 어떠한 관계에 의해서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고 해석하여 묻는 답을 찾아낼 수 있는지 그 능력을 보는 거야. 근데 너희들은 대부분 다 뭐야? 원리를 그러니까 원이 어떤 식으로 돌아간다. 직선이 어떤 식으로 애들이 행해진다. 얘네들은 이러한 성질이 있다. 이러한 원리를 알았으면 그 원리대로 내가 조합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야 되는 게 이과야 얘들아.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야 불이 어디에서 잘 타? 산소가 많아야 잘 타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도 원리잖아. 연소라는 거 배우지. 어? 불은 산소가 있어야 연소 능력이 더 월등해지잖아. 그래서 불을 끌 땐 어떻게 해? 이런 게 원리야. 불이 났어. 불을 끌 때 어떻게 해? 응? 몰라? 담요로 덮어. 왜 덮어? 불난 곳을 담요나 잠바 같은 거 벗어서 다 이렇게 덮고 아니 하잖아. 왜 그러는 거야? 공기를 차단하려고. 더 이상 공기가 계속 활발 타오르지 않게 실질적으로 불이 난 재료를 덮어서 없애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공기를 차단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산불이 났을 때는 공기 차단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지구가 전부 다 공기 덩어리인데 그걸 어떻게
어떻게 해? 그러니까는 잘 타는 거야. 그러니까 산불이 나면 오로지 그때는 불을 끄는 방법이 뭐밖에 없어. 하늘에서 물을, 그 비가 와야지 산불이 꺼지지. 그 다음에 막 우리 TV 보면 헬기가 막 엄청 계속 뿌리잖아. 걔네는 그러니까 바람점을 적셔서 낮추는 방법밖에 없는 거야. 소화기를 갖다가 대고 이러는 게.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데서 살짝 불났어. 그럼 어떻게 해? 어떻게 이러면서 계속 공기 중에 있어봐야 소용없어, 얘들아. 그러니까는 덮어서 끄잖아. 그게 그런 거잖아. 그리고 너희 다 배워서 알겠지만 학교에서도 그런 거 하지 않아? 화재시 너희들 어떻게 나가? 불났어. 그럼 건물에서 나가면 어떻게 나가? 뛰어내려? 어? 대가리 정도는 깨져도 좋대, 불나면? 어? 어떻게 나가라고 그래서? 왕각기도 쭉 따라서 뭐 불나서 뭐 온몸에 화상 있는 다리 하나 부러지고 훨씬 낫다. 창문 끼고 나가라 이래? 왜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이렇게 막 젖은 수건으로 하고서 고개 숙이고 이렇게 막 짚어가면서 막 이렇게 뭐 연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막 이렇게 막 짚어가면서 이렇게 하라고 안 배워? 그런 거 너희 인제 그런 거 연습 안 하냐? 그런 거 안 해? 고등학생은? 다 이거 쓰니까 주래? 어? 우리 애리군 배워오던데. 그리고 그 화제시 그 고개 숙이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그게 뭐야? 연기가 다 위로 가니까 그런 거잖아. 응? 그리고 이렇게 뭐 잡으면서 갈 때 너희 이렇게 막 벽지 보면서 가라고 얘기하지. 그런 거 안 배우니 너희 정말? 지진 날 때는 배우냐 요즘에? 화장실 이런 거 안 하고? 지진 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 학교 나오지 말아야 되냐? 책상 밑으로 숨 내잖아. 그러다가 뭐 천장 무너지면 어떻게 해? 이렇게 막 화장실 막 이렇게 있을 때 벽 짚고 다닐 때 문 고리 잡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거 왜 안 되는 거야?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원리적인 부분들을 너희가 나중에는 내가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를 주거나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리거나 학교 포인트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이거 저 못하겠어요. 그렇게 너희가 나한테 갖고 오면 나한테 첫 마디가 뭐야? 요거 먹지. 뭘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 어? 내가 굉장히 띠꺼운 말투로 얘기하잖아. 뭘 모르는데. 너는 어디까지 생각해봤어? 이런 얘기 하잖아. 응? 어디까지 해가지고 왔어? 안 해봤는데요? 그럼 다시 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본적으로 공식을 알고 개념만 한다고 해서 문제를 잘 푸는 게 아니라 너희가 시험